오늘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침투 작전을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8일 백령도에서 날린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당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2.3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지시한 것이란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장교가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에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이 장교는 드론작전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합참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번지거나 복귀하는 우리 무인기를 북한 무기로 오인하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온 입장과 배치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해당 장교의 녹취를 확보해 합참 관계자들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당일 합동참모본부에까지 경력금을 보낸 사실도 JT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와 함께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까지 5곳에 약 300만 원씩을 지급했단 겁니다. 당시 경력금을 준 명분은 군사 대비태세 유공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 국방위 소속의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란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취지의 이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검에서 그 현역 장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주중에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나절 가량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밀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현역 장교가 이제 군 관련 제보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 해당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해왔다고요? 네, 예. 제보자는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원들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현역 장교가 이 제보를 해준 거고요. 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다고 보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용으로 무인기 혹은 전력, 비행기, 전차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거에 이제 또 국방훈령에 또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네. 아무 무기 체계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위사업법이나 이런 거 훈령에 근거하지 않는 무인기를 실제 평양에 보냈다라는 게 이 법 규정 위반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합참 부의지시다. 합참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건 크로스 체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작전 지휘 체계를 위반한 겁니다.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위반됐는데 그러면 보낼 수 없는 거를 보낸 거잖아요. 법과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나 혹은 사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를 연달아 침투시킨 직후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그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포상해달라고 추천을 했고 실제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드론 대부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총 25명입니다. 25명의 명단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10월 달에 3차례, 네. 11월 중순에 한 차례였지 않습니까? 네. 그 11월 중순 평양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표창 추천자 명단을 국방부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25명을 보냈는데 국방부 장관 표창 5, 그리고 합참의장 10, 네. 합참의장 10, 그리고 작전본부장 10명에서 총 25명이 표창을 받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어떤 부대에 국방부 장관 표창 1개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실제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세계 대대 지휘관부터 하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에서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외환죄의 경우에는 뭐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한테는 어떤 조항들이 적용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잖아요. 네. 외국과 혹은 외국인과 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적국이 공격하게끔 하는 게 이제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외국이냐. 헌법 3조에 따르면 이제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외환 유치죄냐. 여기는 또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고, 근데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거든요. 네.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북이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기 징역이나 7년 이상의 또 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군 형법이 있습니다. 네.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되는 거죠.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쪽으로 무인기를 우리 전력을 보냈기 때문에 전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과 군형법에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